네. 예. 네. 아, 학부모 캠프 둘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음 오늘은 특별히 또 초대 손님, 예, 을 모시고 서울 화곡초 야구부 TV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초등 야구 TV의 가장 KBS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버님? 예. 네, 뭐, 과찬이시긴 한데요. 네, 뭐, 그래도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간단하게 소개 좀, 예, 해 주십시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우라고 하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바로 위 학년에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화곡초 야구부 중계를 담당해서 했었고, 현재 유튜브에서 서울 화곡초 야구부 TV를 공동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정도부터는 좀 한 1년 동안의 어떤 이런 노하우들을 서로 공유하고 싶어서 네이버 밴드의 학부모 야구 중계라는 모임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나온 어떤 지식들을 또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유튜브에 또 학부모 야구 중계 TV라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더 홍보하실 거 없으세요? 음. 네. 네. 뭐, 그 학부모 야구 중계의 모임을 좀 자주 기회가 된다면 시즌 중에도 소수라도 좀 모여서 영상 촬영하는 방법이나 뭐 가능하면 저도 이제 보시면 아직 더 공부 중이긴 한데 영상 분석하는 방법도 좀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학부모 야구 중계 검색하셔서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모신 취지처럼 뭐 영상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건데요. 부모가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해?"라고 이렇게 어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건 그냥 감독 코치님들이 그냥 해 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인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모임에서 이걸 작년에도 다뤘고 올해도 다루는 이유는 이거를 대부분의 학교팀에서 이걸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볼 그죠. 땐. 물론 난다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상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경기 어디에 있습니다, 하여튼. 음 그래서 이거는 어 제가 볼 땐 굉장히 필요한 건데 이따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그러면 부모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인제 생각이 들어서 이 음. 주제를 늘 얘기를 하고 제가 뭐 좀 친한 부모님들, 후배 부모님들 만나도 늘 얘기를 하는 이 주제예요. 어 어 그래서 그냥 음 거두절미하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 어떻게 부모님들이 잘 활용을 할 건지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피드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피드백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고 운동 쪽에서도 많이 쓰고 하는데 피드백을 뭐 제가 뭐 경영이나 뭐 그 스포츠 운동 학습 쪽에 제가 전문가나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학술적인 정의 뭐 이런 것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그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선수가 자신이 지금 어떤 동작,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를 고스란히 되돌려 주는 음. 알려주는 음. 어 일체의 정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피드백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데이터 피드백이 있고 영상 피드백이 있고 또 말로 하는 피드백이 있고 사실 피드백도 학문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범주의 그 피드백 종류가 있는데요. 뭐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그중에 오늘은 영상 피드백에 음. 대해서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한 5분 10분 정도만 요 피드백 관련된 운을 먼저 띄워 놓고 그다음에 인제 박성우 님께서 준비해 주신 실제로 구체적인 방법들 제가 좀 고가의 장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방법 말고 우리가 늘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뭐 경기나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찍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고 내용들 좀 듣고 또 제가
좀 첨언하고 싶은 것들 이어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피드백 얘기할 때 저는 뭐 이거는 누구를 뭐 폄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저런 말들 뭐 "열심히 해라. 간절함이 중요하다. 꿈, 뭐 반복이 중요해. 열정, 목표, 꾸준함, 노력, 인내." 저는 이런 말들을 정말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게 특히 저는 코치나 부모님들 소위 말해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들 교습가, 코치, 교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쓰는 거를 저는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말들을 가급적 쓰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네. 당연히. 예. 너무 당연히 갖추어야 될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세요? 이제 부모님들은 저런 말을 듣고 '아 그래. 열심히 해야지.'라는 말을 직장 상사라든가 부모님이나 교사한테 듣고 '아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잘 되세요? 뭐 저는 사실 별로 그랬던 경험이 살면서 많지 않아서 뭐 제 경험에 비춰서 누구나 다 자기 경험에 비춰서 그 삶을 뭐 해석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자주 반복해서 하는 것들이 쪼금 못마땅한 편이에요. 저는 이를테면 '얘가 누군가가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왜 제가 노력이 부족할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럼 제가 노력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뭐 같이 대화를 하든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든 하는 것들이 저는 교습가나 코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부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음 저는 이런 말들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저는 인제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좀 전반적으로 좀 부사적인 용법을 좀 강조해요. 어. 무엇을 보다는 어떻게를 쪼끔 강조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 본질적인 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 집착하기보단 그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그것을 열심히 그래서 항상 훈련 양이나 훈련 시간을 강조를 하고 예 실제로 어떤 훈련을 할지보다는. 음. 그래서 저는 그건 인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인제 그 스포츠 훈련 문화, 선수 육성 문화에도 좀 녹아 있는 편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 부사에 해당하는 단어보다는 어떤 명사나 동사에 해당하는 단어 위주로 우리가 사고하고 적용하고 하는 관점이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또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안데르스 에릭손 박사님이라고 일만 시간의 법칙을 최초로 말씀하신 분이라고 알려져 있죠. 어 사실 이 에릭손 박사님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 expertise 전문가, 전문가라는 게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연구한 분이죠. 예. 전문성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래서 인제 그 창안한 개념이 일만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떤 분야에 탁월한 뭐 예술이든 체육이든 음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대체로 한 1만 시간 정도를 어 자기 기술을 단련하기 위해서 시간을 써 왔다라고 해 가지고 또 유독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1만 시간이 많이 유행을 했었죠, 저 개념이. 근데 에릭슨 박사는 사실은 1만 시간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에릭슨 박사 자체도 1만 시간이 그렇게 강조되는 것들을 좀 못마땅해 하셨고 1만 시간의 법칙은 그 말컴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또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책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어 에릭슨 박사의 그 1만 시간 개념이 등장하면서 인제
많은 어떤 강사라든가 컨설턴트나 코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들을 너무 좋잖아요. 그것들을 뭔가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음. 그래서 어 굉장히 그 에릭선 박사의 전문성의 길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개념으로 1만 시간 음 이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실제로 에릭선 박사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래 뭐 제가 영어로 뭐 이렇게 된 도표를 하나 뽑아 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 네 번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드백이었어요. 피드백. 여기서는 좀 원이 엉뚱하게 표시가 돼 있는데 obtain feedback, 피드백을 얻어라. 여기서 피드백은 immediate feedback, 즉각적인 피드백. 내가 음. 지금 어떤 행동을 했어. 내가 방금 어떤 바이올린 연주를 했어. 내가 음. 방금 도자기를 방금 이렇게 구웠어 하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했지? 하는 피드백. 음. 어, 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사실은 에릭сон 박사도 얘기를 여기서 했거든요. 그리고 뭐 의도적인 연습이나 뭐 여기 뭐 5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어떤 한계를 계속 조금씩 뛰어넘는 어떤 연습 계획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간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인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보다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저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본인이 따로 냈었죠. 하도 1만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 저 책도 원 제목은 저 피크예요. 어떻게 하면 기술의 끝지점 피크 어 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한데 인제 우리나라에서 낼 때는 저렇게 하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만 시간을 또 넣어서 또 대박을 쳤죠. 예. 예. 책 제목 이 책 예.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예. 해서 에릭선 박사, 이 전문성 연구의 대가인 에릭선 박사도 이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를 했다는 거죠. 제가 5분 10분 얘기했는데 한 5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드백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 음 뭐 하나의 예가 저는 저울이에요, 저울. 우리 음. 몸무게 좀 재보시나요? 여기 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체중계 자주 올라가세요? 저는 그래도 보이면 일단 올라가는 편인데 가서 딱 보고 내 몸무게를 보면 '어?' 하면서 이렇게 오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다음 식사할 때도 내가 먹는 양을 쪼끔 신경 쓰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저는 살면서 아직까지 제가 못 본 장면이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저울에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예. 절대로 안 올라가더라고요. 절대로 안 올라간대 자기는. 근데 그럼 몸무게를 어떻게 모르셨냐 그러면 자기는 다 안대 안 올라가도. 저한테는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예. 하여간 이게 인제 바로 그 자각의 힘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거는 혈당 체크 어플인데 어르신들이 이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바로 그냥 식사하고 나서 혈당 체크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분명히 내 몸을 관리하는 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요새는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건강관리 어플 해 가지고 뭐 운동을 하면은 뭐 심박수를 표시해 준다거나 수면 링 같은 거 이렇게 끼고 있으면은 수면의 질 같은 것도 알려주고 뭐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어 음 예 이런 측정 어플들 이렇게 바로바로 피드백해 주는 어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랑 사용하지 않는 거랑 분명히 관리의 측면이나 뭐 개선의 측면에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인제 제가 경험했던 피드백에 관한 피드백이 왜 어 야구 선수들한테 의미가 특히나 더 있는지. 왜냐하면 야구는 많은 어떤 분석가들의 노력, 그 덕후들의 노력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측정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런 거보다는 주로 메카닉 중심, 동작 중심의 훈련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랩소도 같은 거, 배트 센서 같은 것들, 스피드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좀 꺼려하는 문화가 좀 있어요. 그 감독 코치님들이. 저는 좀 아쉬운 게 그 이유가 뭔가 해 봤는데 '아 이런 것들은 좋지만 이런 것들은 좀 애들한테 부작용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금 쓰기보단 나중에 쓰는 게 좋은 것 같아.' 아니면 '이거는 지금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는 이걸 쓰지만 어떤 상황에서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런 어떤 사용해 본 다음에 어떤 그로부터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의 생각들을 연습에 이걸 적용할지 말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사용도 안 해 보시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자신이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어 는 이렇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어 비난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 야구계가 각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이게 지금 랩소드나 센서 같은 게 세상에 지금 나온 지가 조금 멀리 보면 한 10년 정도 됐고 제가 이거 랩소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 구매자인데 이게 2018 년도에 어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고 지금 한 5 년째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랩소도가 프로팀에 이미 다 들어갔지만 아마추어 팀에 구매한 팀이 제가 알기로는 손가락에 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음. 정말 아쉬운 대목이에요. 예. 음. 선수들이 랩소드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뭐 센서도 마찬가지고. 도구는 도구 자체를 퉁쳐 가지고 필요하다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뭐 칼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다 칼을 가지고 어 뭐 요리를 하거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필요하면은 칼을 쓰는 거고 필요 없으면 딴 걸 쓰는 거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장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아서 선수들이 어 100 번을 10 번을 반복하면 될 거를 100 번, 1000 번을 반복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는 반복의 가치 굉장히 음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아까 노력이나 뭐 간절한 꿈, 목표 이런 것처럼 저는 코치는 가급적이면은 반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선수는 그런 입장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코치는 어떻게 하면 1000 번을 연습할 거를 100 번을 연습하고 끝낼 수 있을까? 익히도록 할 수 있을까? 100번 연습할 거를 10번 연습해서 몸에 익히도록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저는 코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드백이 동반이 돼야 되고요. 음. 일단 제 얘기는 요 정도까지 하고 예 뭐 박성호 님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 줘?" 네. 쪼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촬영을 하고 보여주고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제 얘기를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잠시 제 강의안을 좀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의 이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아, 예. 네, 잘 네. 보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인제 "아이의 발전을 위해 인제 부모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이라는 제목을 붙여 주셔서 이렇게 이 주제에 맞게 좀 준비를 많이 해 봤고요. 어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최대한 뭐 20 분에서 아주 길게는 뭐 30분 안에 끝낼 수 있게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까 자기소개는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음 화면이 네, 죄송합니다. 뭐 지금 참여하신 학부모님은 아마 영상에 인제 관심이 있으셔서 또 인제 오셨을 텐데, 우리가 왜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면 좋을까 많이들 이제 아시고 계시고 이미 생각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저희 학교 학부모와 선수들한테 한번 좀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또 구체적으로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보통은 인제 학부모들은 뭐 잘할 때하고 못할 때의 차이 뭐 이런 것들 같이 비교해 보면서 선수들하고 인제 의논을 할 때 좋았고,
선수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6학년 정도 되면 뭐 그 이상도 물론이지만 스스로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보면서 실력 향상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이런 목적으로 처음에 야구 중계를 시작한 건 아니었고, 야 그 경기에 참여하지 못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동안 이제 위에 선배 학부모님들이 쭉 계속 뭐 그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중계하던 거를 작년부터는 이제 캠코더로 중계를 했었는데, 이게 영상 자료들이 쭉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런 효과들이, 그러니까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수나 학부모들한테 이런 효과들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느끼게 됐고요. 작년 가을에 또 인제 여기 대표님께서 그 인스타에 정보를 공유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부인하게 또 신청을 해서, 이게 스포츠 영상 분석 전문가라는, 이게 무료 강의예요. 무료 강의인데 뭐 면접도 봐야 되고 좀 과정이 까다롭긴 했는데, 이 과정을 수료는 했습니다. 수료는 했는데 너무 이 전문가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인상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부끄럽지만 마지막에 최종 과제는 제가 제출을 못 했습니다. 예. 그만큼 좀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요. 대신에 제가 인제 느낀 부분이 많았는데요. 전문가 영상 분석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많이들 요즘에 접하시는 것처럼 센터나 이런 데 가셔서 뭐 마커 같은 거, 이런 거를 몸에 붙여 가지고 뭐 동작 분석 같은 거, 뭐 특히 인제 투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요즘에 시행하고 있는데, 구단에서도 요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영상 분석을 해서 수치화하고 요런 것들을 인제 객관적인 정보들을 내 가지고 선수들 뭐 경기력 향상이나 뭐 상해 예방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학부모들이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뭐 캠코더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가지고 선수들한테 분석이 아니라 그냥 영상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그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효과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들 같은 경우도 야구 중계 화면을 본인들이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를 리뷰를 하면서, 그것도 인제 사실 뭐 더 전문적인 카메라긴 하지만 학부모들이 찍어 주는 영상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이 영상 분석과 비교를 하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영상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다만 인제 이 정보는 인제 주관적이고, 또 인제 데이터가 인제 쌓이면은 객관화가 가능하지만 뭐 일회적인 어떤 영상 이런 것로는 좀 한계가 있고, 촬영 구도가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투수나 타자 같은 경우는 등 쪽보다는 배 쪽에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뭐 타자와 투수가 이게 동시에 보여지는 화면 있잖아요. 배터리샷이라고 흔히 말하는 투수 등 쪽에서 찍는 그런 화면으로 인제 해 가지고 영상을 제공을 해 주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너무 구도가 이상한 화면은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근데 또 학부모 영상 제공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선수만의 어떤 특성, 우리 아이만의 특성을 부모가 또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이게 학부모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주제들로 인제 뽑은 게, 요즘 야구 중계를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야구 중계하는 이 영상을 단순히 이제 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야구 중계를 만약에 안 해 주시더라도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경기나 아니면 연습할 때 촬영을 하신 다음에 그 영상을 또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저희도 요번에 인제 2023년 시즌 돼 가지고 청백전을 해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처음으로 중계를 했는데, 요 화면이 제가 스마트폰 캡처 화면입니다. 보통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제공을 해 드리면은 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선수들은 보통 많이 보고요. 인제 학부모님들은 뭐 TV에 연결하든지 해 가지고 큰 화면으로 인제 많이 보시는데요. 이게 그냥 쭉 그냥 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영상을 따 가지고 분석까지 이어지는데 도움이 어떻게 될까, 요거를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폰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서 아이폰 사용자들도 아마 비슷한 기능이 있을 텐데요. 안드로이드 폰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켭니다. 그리고 일시 정지를 누르면 이 화면이, 지금 현재 보이는 이 화면이 돼요. 혹시 지금 화면에 이 마우스 커서도 보이나요? 네, 보여요. 네. 마우스 커서 요 가운데, 이 가운데 이 재생 화면, 여기 해서 일치 정지를 누르시고
그리고 상단에 이 화면을 내리시면은 여기 이제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이콘들을 좀 보기 편하게 상단으로 배치했는데 여기서 안 보이면 여기서 한 번 더 내리시면 아마 이 아이콘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두 가지 아이콘을 활용을 하시는데 왼쪽 거는 방해 금지예요. 그리고 오른쪽 거는 화면 녹화인데 화면 녹화는 이 스마트폰 화면을 전체를 화면을 녹화하기 때문에 중간에 전화가 오거나 카톡이 오거나 하면은 이 모든 게 다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해 금지라는 아이콘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방해 안 받게 꼭 요거 두 가지를 같이 눌러 주셔야 되고 방해 금지 먼저 하시고 화면 녹화를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시면 이게 미디어가 아예 설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고 바로 그냥 녹화 시작 누르시면 인제 카운트다운이 뭐 3, 2, 1 하는데 건너뛰셔도 되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제 녹화가 바로 시작이 되면 우측 상단에 이런 바가 뜹니다. 그러면 여기 인제 이 화면을 요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녹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 다음에 바로 재생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인제 이 영상이 녹화가 돼서 나중에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는데 이 아래에 인제 스크롤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스크롤 바를 또 이용하시면 본인 아이의 영상만 딱 어느 위치에 나오는지 대략 이제 한번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럼 여기 일시정지 이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그 부분만 따 가지고 뭐 한 번에 영상 통으로 영상을 인제 저장하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따로 하나하나 해서 영상을 저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지금 이 투수하는 이 선수를 그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타자하는 선수를 해 가지고 영상을 따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인제 중계해 준 영상을 이런 식으로 파일로 하나 인제 만드는 겁니다. 파일로 우선 만들어 놔야지 인제 영상 분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영상을 다 저장하시면 인제 "영상이 저장됐다." 이렇게 메시지까지 뜹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인제 영상을 어 확보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인제 영상 어플을 이용해서 영상을 확보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유튜브 영상 다운받으시는 또 어플이고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또 뭐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인제 보통 주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 만약에 '내가 이건 좀 적용이 내 상황에서는 어렵다.' 그러면은 유튜브 영상 다운을 검색하시면 상황에 맞는 또 어플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보통 인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어플은 원스토어라는 곳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화면은 인제 클립 다운이라는 어플 첫 번째 화면이고요. 두 번째 화면은 인제 유튜브 어플인 화면인데 그러면은 제가 인제 다 왜 어플로 했냐면 사실 요즘에 어플로 하는 게 제일 간편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서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클립 다운 어플을 처음에 실행을 하시고 그다음 유튜브 어플을 실행을 해서 원하는 영상을 이렇게 띄워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 인제 링크 복사를 하신 다음에 클립 다운의 이 상단에 여기에다가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이 화면 지금 유튜브에 보이는 이 화면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비디오를 누르지 마시고 아래에 인제 해상도 설정을 누르시면은 360, 720 설정한 게 있습니다. 그럼 720이 쪼끔 더 고화질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720 누르고 비디오를 누르시면 제일 우측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영상을 다운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휴대폰 화면 녹화 화면처럼 다운받는 방법 그리고 그 어플을 이용해 가지고 전체 영상을 이렇게 다운받는 방법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제 저 당장 다운받는 일단 써 봐야겠다. 예. 이렇게 다운받는 방법 말고 내가 네. 직접 촬영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게 영상을 중계해 주시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는 상황 아니면은 중계는 해 주시지만 내가 또 따로 찍고 싶다.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제 저희 인제 뒷산에 풋살장에서 보통 아이랑 이런 식으로 가끔 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뭐 아주 저렴한 삼각대도 괜찮습니다. 삼각대에다가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폰 인제 거치하는 이 클립 같은 거 해서 간편하게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수 뒤쪽에서 타자와 투수가 보이는 이런 배터리 샷을 찍든지 아니면 투수의 배 쪽에서 보이는 이런 구도에서 찍으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훈련이나 아니면 시합 때 요런 구도로 개인적으로 촬영을 인제 하시는데 만약에 시합 때는 이 삼각대를 설치해서 하시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수들이 엄청 많은데 그 학부모들이 다 삼각대를 설치해 가지고 이제 한다면 좀 이렇게 제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보기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그냥 단순히 이제 스마트폰만 들고 이제 줌을 이용해서 찍으시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왕이면 요런 구도, 지금 요런 구도로 찍으시고 아마 이제 1-3루 쪽 학부모석에서 찍으신다면 요런 구도로 많이 찍으실 거예요. 바로 90도 옆에서 찍진 못하더라도 옆에서 살짝 틀어서 찍더라도 도움은 뭐 일부분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되 팔꿈치를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찍으시면은 이게 고정이 돼 가지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찍으시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촬영을 하시고 타석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배 쪽에서 보이게 이렇게 해서 찍으시는데 삼각대 이용하시면 더욱 좋고 안 되면 이렇게 붙여서 찍으시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90도에서 찍으시면 더욱 좋은데 그렇게 안 되면 약간 옆쪽에서 이렇게 찍더라도 촬영을 해 두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 영상 다운받는 거, 그 화면 녹화 기능으로 다운받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그 어플 이용해서 다운받는 법,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촬영하시는 법. 그럼 이제 영상 촬영까지는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전문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학부모들이 간편하게 그래도 좀 작은 노력들이라고 했잖아요. 예, 작은 노력으로 이제 선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고요. 블로라는 이제 영상 컷 편집 프로그램 요거를 통해서 이제 할 건데요. 블로 말고 다른 것도 많습니다. 예, 만약에 본인이 구글이나 아니면 그 애플에서 영상 편집해 가지고 어플을 검색하시면 다양하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블로라는 이 어플을 키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처럼. 근데 여기 새 프로젝트를 누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전체로 이제 설정이 됐는데 비디오로 설정하시면 그동안에 이제 본인의 그 휴대폰에 있는 이런 영상들이 가득 이제 나옵니다. 그럼 이 영상들을 뭐 하나를 클릭하셔도 되고 여러 개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아래에 이제 하단에 영상이 선택이 되고요. 이제 우측 하단에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프로젝트 이 화면으로 세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서 작성은 어느 정도 이제 다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뭐 한글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워드 같은 거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문서 작성하시고 이제 출력까지 하셔야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상을 나중에 맨 우측 화면에 보시면 추출이라고 있는데 추출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그 영상 결과물이 그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 이 프로젝트는 문서처럼 문서 파일 문서 프로그램처럼 영상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 화면으로 16대 9로 하실 수도 있고 1대1 아니면 뭐 4대5 뭐 3대4 이런 식으로 비율을 선택하시고 그다음 영상 배치도 뭐 띄움할 거냐 채움할 거냐 이런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뭐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영상 어플을 계속 많이 만져보시면 충분히 예, 금방 습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 이제 네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럼 본인이 선택한 이 화면이 이 가운데에 이제 나오고 이 타임라인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영상이 나옵니다. 그럼 이 빨간색 선이 현재 시점이고요. 예, 이게 영상 어플이기 때문에 그 손가락을 여기다 갖다 대시고 좌우로 움직이시면 이 타임라인이 움직여요. 그럼 이 현재 이 빨간색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타임라인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재생 버튼 예, 가운데 왼쪽에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천천히 이제 재생이 됩니다. 예, 1배속으로 재생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잠깐 멈추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재생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일시정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버튼 있죠? 요 버튼들을 지금 그 마우스 화살표가 있는 요 버튼들을 누르시면 한 컷 한 컷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따고 싶은 영상의 부분을 시작점, 그리고 끝 지점을 누르시고 그 위치를 선정을 하시고 빨간색이 있는 지점에서 여기 분할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영상이 분할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따고 싶은 영상은 요 가운데 부분이면 앞부분 분할하고 뒷부분 분할하고 그다음 앞부분 분할된 영상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삭제를 누르시면 잘려 나갑니다. 네. 잘려 나가는데 내가 이 영상에서 만약에 중간에 요 부분 그다음에 또 여기 또 요 부분 하고 싶으시면 분할을 하고 선택을 하고 삭제하고 그다음에 재생을 좀 한 다음에 요만큼 빨간색이 갔을 때 또 분할하고 그다음에 또 이만큼 간 다음에 또 분할하고 여기를 또 선택을 한 다음에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영상이 쭉 내가 원하는 부분만 붙어가지고 이제 편집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집을 하시고 맨 우측 상단에 이제 추출하기죠. 추출하기 버튼을 이제 누르시면은 영상이 파일 형태로 이제 추출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은 확보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분석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이라이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 분석, 그러니까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 이런 부분 한 가지 제가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기도,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학부모님들하고 좀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같이 느낀 부분이라서 공감을 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피드백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초보 야구 학부모님들 많이 하시는 실수가 비난 좀 많이 하잖아요. 비난을 많이 하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너 이거 내가 고치라고 했는데 왜 안 고치냐. 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 갈 수 있겠냐. 다 때려쳐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저도 뭐 경험이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피드백은. 예. 전혀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상황과 무관한 피드백은 이제 뭐 예를 들면 타자를 예를 들면 풀스윙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컨택 위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너 왜 거기서 풀스윙을 안 했냐? 자신감 있게 돌려야지. 뭐 이런 식의 피드백. 뭐 이런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지 않는 피드백, 그리고 뭐 부정적인 피드백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긍정적인 좋은 피드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즉각적인 피드백이 좋습니다. 이제 즉각적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크게 나눠서 아이가 이제 잘했을 때 못했을 때 나눌 수 있는데 잘했을 때는 뭐 즉각적으로 뭐 바로 얘기할 수 있죠. 집에 가는 차 안에서도 뭐 쉴 틈 없이 그냥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아이가 못했는데 그거를 즉각적으로 차 안에서 뭐 얘기한다? 그거는 저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뭐 하루 이틀 더 지나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선수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뭐 다음 날이라든지 아니면 그날 저녁에 얘기를 즉각적으로 좀 해주시는 게 선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지 그 이상 되는 경우는 본인이 그 영상을 이미 보면 스스로가 알아요. 예, 부모가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지 아니면 선수가 원할 때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 당연히 뭐 애가 잘하든 못하든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예. 하지만 끝 멘트는 이런 부분은 아쉽지만 이런 부분은 좋았다. 이렇게 해주는 게 듣는 사람도 좋고 결국은 기분이 좋으면서도 피드백은 충분히 다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객관적인 거는 사실 정말 객관적이라면 이제 영상 분석 전문가들처럼 마커 해가지고 뭐 해야지 객관적이겠지만, 데이터가 많이 쌓인다면 이제 학부모들도 뭐 선수들의 이제 과거나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주든지 아니면 연습 때와 뭐 시합 때의 모습을 비교해 주든지 이렇게 해주면 그나마 그래도 좀 더 객관적인 분석,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피드백은 지도자의 피드백과 융화가 되어야지 이게 도움이 되지, 너무 이제 상충이 되면은 사실 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학부모들은 아마 뭐 타격을 예를 들면 아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인만의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예, 더 뭐 이렇게 풀스윙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실 텐데 사실 학부모들보단 지도자가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 지도자의 피드백을 분명히 아이가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한테 지도자가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아이가 어떤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지 생각을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여기다 충분히 얘기한 거는 정말 차고 넘칠 만큼 충분히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예, 아이가 이제 만약에 자기가 공감을 해주면 많이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해주면 거기까지만 하면 사실 더 이상 학부모가 어떤 특별한 멘트를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아이와 그 학부모가 어느 정도 교감이 많이 있고 이런 게 잘 대화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피드백을 또 해주시면 되는데, 어, 학부모가 이제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하되 이제 선수가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네가 결정하고, 상황마다 네가 뭐 연습 때 뭐 레그킥을 해보든지 토탭을 해보든지
네가 이제 선택해서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아이클루라는 어플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무료 어플인데 일정 기능은 뭐 유료를 결제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 유료 결제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화면은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이 본인 갖고 계신 영상들이 이제 보이는데 이 영상들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위에 상단에 보시면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상을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의 투구 영상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선택하면 우측 하단에 이제 재생 버튼이 있는데 그 바로 위에 점이 하나 보일 겁니다. 여기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천천히 누르시면 이 조그 셔틀처럼 이렇게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그 같이 의논을 해봐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말 피드백이 없어도 이 영상을 해서 선수한테 제공만 해줘도 이제 고학년 선수들은 아마 본인이 스스로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캡처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같이 그 화면에서 로고 셔츠를 하면서 하나하나 같이 직접 보면서 어, 해도 되고요. 뭐 저희 아이가 뭐 투구 폼이 좋진 않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그리기 버튼이 있어요. 그리기 버튼을 보시면 뭐 이렇게 선이나 아니면 네모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각도를 이제 표시하는 부분도 있는데 각도 요거는 유료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영상 분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회가 있으신 분들은 각도 분석 같은 것도 이제 해서 이제 선수들하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각도 분석은 약간 또 조심스러운 게 이게 항상 우리가 이제 뭐 마커 분석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같은 위치, 같은 그 구도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각도 분석을 해야 이게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다면 각도 분석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해서 선수들한테 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 바로 아래에 보면 이게 좌우 반전이에요. 이렇게 같은 화면인데 좌우 반전만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아이랑 좀 아직 이제 저학년이고 이제 5학년 올라가니까 뭐 좌투로도 한번 해보고 여기 다양한 평소에 놀이처럼 좀 실험을 해보는데 좌투를 그냥 해보고 뭐 해봐라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이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플을 사용해서 제가 이제 또 실험을 해본 게 우투하는 모습을 찍어주고 이걸 좌우 반전을 한 다음에 이 좌투를 이런 모습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하면 이게 진짜 와닿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 어플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좀 그래도 많이 와닿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상단에 이제 화면이 아까는 지금 1번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1, 2번으로 나눠서 보이죠? 이건 영상을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상을 이제 두 개를 선택을 했을 경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왼쪽은 우투일 때 모습, 오른쪽은 좌투일 때 모습을 따로 찍어서 영상을 놓은 건데요. 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네모칸이 채워지는 모습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건데 선택이 되어 있으면은 내가 이제 조그 셔틀을 둘 다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조그 셔틀을 돌리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근데 다른 영상을 따로 찍은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싱크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오른쪽만 따로 선택을 해서 돌리면 이 조그 셔틀을 돌리면 그럼 싱크를 내가 맞춘 상태에서 일시정지를 하고 이렇게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영상을 좌우 영상을 비교해 가면서 이제 비교를 해서 선수한테 영상을 제공할 수가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좌투와 우투를 예를 들어서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시합 영상과 아니면 그 연습 영상을 비교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전에 과거의 영상과 현재 영상을 비교해서 이렇게 같이 영상을 놓고 재생을 해서 비교를 해서 영상을 제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좌측 하단에 보면 이게 그 녹화 버튼이 있는데요. 조그 셔틀을 천천히 돌리면 영상이 이제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럼 천천히 돌아가면서 녹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천천히 돌리면 이게 천천히 돌아가면서 녹화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영상 분석 뭐 많이 이제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영상을 보면은 이 천천히 하는 영상을 녹화해 놓은 게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아이클루라는 어플을 통해서 정말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최대한 간단하게 영상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뭐 정리하는 멘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이제 걸렸는데, 예.
영상 피드백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뭐 중계 영상이라든지 편집 영상들을 함께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니면 이제 공유를 해 주기만 해도 좋고요. 이게 편집하는 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지 않으면 쉽진 않거든요. 근데 하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반복적으로 보면 또 깨닫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만 해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선수가 인제 스스로 어차피 느낄 고학년들은 느끼기 때문에 이 2 번부터의 7 번까지의 과정은 생략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제 취사 선택하시는데 선수가 느낀 생각을 들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충분한 공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감을 한 다음에 이제 학부모의 생각을 얘기해 주는데 여기에서 인제 또 다시 한번 선수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해 주고 위 과정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읍니다. 그 영상을 인제 편집을 해서 그 뭐 과거 영상, 현재 영상, 그리고 어떤 뭐 잘했을 때 영상, 못했을 때 영상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 가지고 다 모아 주고요. 이런 것들을 인제 선수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이거를 인제 계속 반복을 하면은 나중에는 인제 선수들한테 뭐 학부모가 말로 피드백이 필요 없고 데이터만 제공해 줘도 스스로 스스로 이 영상을 보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인제 말씀드렸지만 이건 전문적인 어떤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충분히 선수들한테 작은 도움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부족한 강의였는데 제가 인제 그 유튜브에 그 학부모 야구 중계 TV라는 그 채널을 통해서 좀 앞으로 제가 배우는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지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쪼끔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업데이트를 계속 할 거니까 이후에도 좀 관심 가져 주시고 봐 주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긴 강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일단 저 말씀하시는 중간에 바로 다운 네. 받았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안드로이드 폰 쓰시나요? 예예. 클립 다운하고 아. 아까 블로거 같은 아. 경우는 네. 저는 저도 뭐 유튜브 다운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짧게 짧게 영상 편집할 일이 많았었는데 저는 아 네. 대부분 PC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아. 간편하고 좋네. 예.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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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간편하고 약간 처음에만 이렇게 막 이렇게 구간 뭐 이렇게 네. 구분하고 삭제하고 하는 거 쪼금만 시행착오 겪으시면 금방 할 수 있으시겠다, 이런 것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이 어플들을 사용한 게 저도 한 2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음.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금방 숙달되십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카페 시작했을 때 2014년 그 무렵만 해도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렇게 뭐 경기를 찍는다? 이게 정말 흔치 않았었어요. 근데 요새 네네. 뭐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거에 쪼끔 더 덧붙여서 일단 부모님들이 할 수 있으면 매번 뭐 제가 만약에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저는 할 수 있으면 모든 경기를 다 찍을 것 같아요. 그 음. 경기 중계랑 별개로 우리의 이를테면 수비다. 그러면은 우리 애가 뭐 2 루다, 3 루다 그러면은 일단 카메라를 수비 나갔을 때 항상 갖다 놓고 어 플레이 시켜 놓을 것 같거든요. 음. 그래도 뭐 나중에 편집하려고 그러면 뭐 그걸 다 볼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한데 왔던 어떤 플레이 상황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 그런 것들을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보라고 계속 데이터를 남겨 놓을 것 같아요. 타격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인제 제가 쪼금 더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인제 랩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어 특히나 인제 초등 리틀 요런 시기에는 저는 이제 영상이랑 이런 데이터를 좀 같이 보는 방식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 게 아까 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인제 자꾸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게 된다. 영상을 보면서. 그게 많이 보이고 그리고 초등 리틀 유소년 그리고 한 중학교까지만 해도 애들이 신체 성장이 음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야구 선수들 투구 폼이나 타격 폼 보다가 애들 보면 정말 개판이거든요. 예. 근데 저도 그거를 한참 뒤늦게 깨달았어요. 이게 애들이 그 동작을 하고 싶 뭐 그 동작을 뭔가
연습을 잘못해서 못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 몸이 그렇게 안 돼서 못하는 거라는 거를 고등학교 가서 깨달았어요. 이게 대부분 애들이 좀 못마땅한 폼이나 메카닉이나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이후에 인제 어 몸이 인제 커가고 골격이 갖춰지기 시작하면 많은 문제들은 없어집니다. 예. 근데 그런 거에 빗대서 애들한테 자꾸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죠. 예. 아직 몸이 안 됐는데. 음.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이렇게 "너 왜 이거 자꾸 다리가 주저앉아?" 음. 저 같은 경우는 애가 뭐 무릎이랑 앞발이랑 이렇게 자꾸 주저앉는 게 좀 영 못마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요거 좀 왼다리를 세워 가지고 좀 던진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좀 연습을 하면 저게 안 될 것 저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잔소리 막 쓸데없이 많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굉장히 후회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음 그 영상을 활용할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야 거죠. 예. 음. 자꾸 그렇게 부족한 면을 보면서 그렇게 되면은 영상 보는 거 자체가 애들한테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아이 또 뭘 잔소리하려고 지 아빠가 스마트폰을 꺼내고 있는가.' 내버리면 안 되니까 정말 나중에 정말 영상을 보면서 진지하게 탐구해야 될 시기가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초등, 리틀, 중학교 때는 정말 그냥 같이 보면서 재미 삼아 영화 보듯이 음. 영상을 보는 거는 내 투구, 내 타격, 내 수비 동작을 보는 건 참 즐거운 일이야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같이 이렇게 인식시켜 주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인제 투수 같은 경우에는 뭐 타자도 마찬가지지만 좀 가급적이면 요 랩서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영상이랑 데이터를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음. 이를테면 그런 거죠. 왜 공 던지는 팔각도 같은 경우도 과연 나한테 맞는 팔각도가 뭐 암슬롯이라 그러는데, 사실 뭐 팔각도라는 표현보다는 뭐 암슬롯이 쪼금 더 음 어떤 오해의 여지가 좀 적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사실 궁금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코치님들은 대체로 뭐 많이들 팔을 높이라고 하고 그래야 인제 페스트볼이라든가 뭐 커브의 각도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하는데, 사실 그거는 선수마다 가지고 있는 신체 구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선수는 진짜 사이드가 맞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땐 영상이랑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어릴 때부터 뭐 매번은 아니더라도 '나는 쪼금 한 두 기 방향 정도에서 공을 놓을 때 가장 구속이 잘 나오네. 무브먼트가 좋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몇 번만 찍어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야 팔 한번 쪼금 더 낮춰 가지고 한번 던져 볼까? 이번엔 좀 높여서 던져 볼까?' 음 이런 것들을 저는 '좋은 폼, 좋은 동작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릴 때부터 어떤 특정 동작이나 메커니즘 뭐 팔각도에 집착하기보다는 어릴 때는 이런 다양한 어떤 시도를 통해서 가장 힘을 잘 쓸 수 있는 포지션, 동작, 자세가 뭔지를 좀 발견하는 데 그 영상이나 데이터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거라고 보고요. 뭐 타자도 마찬가지죠. 예. 배트 센서 저는 뭐 굉장히 가성비 좋은 장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어 스윙 한 번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로딩을 했을 때부터 컨택 지점까지 얼마나 빨리 배트가 나오는지, 배트의 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영상과 같은 어떤 이미지 같은 방식으로 보여주기도 하니까 굉장히 직관적이리 이해하기도 좋고, 그리고 뭐 정말 이게 회전의 문제인지 어떤 스트렝스의 문제인지 앞으로 나가는 것의 어떤 타이밍의 문제인지를 좀 어 비교적 수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좀 가성비 높은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간간히 이거는 어 뭐 카페에도 얼마 전에 한 아이디 한정야구 쓰시는 분께서 이렇게 뭐 몇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올려주셨지만, 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치가 어떻게 나왔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드릴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들도 학교 훈련에 좀 보충해서 부모님이랑 같이 재밌게 그냥
놀이 삼아 이렇게 해 보셔도 뭐 좋을 것 같고 이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음. 어 이게 지금 펑고 받는 연습을 하는데 저 앞에 전광판이 보이죠? 네. 전광판을 보면서 인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배트에 딱 맞아서 공 잡아 가지고 1 루에 딱 던질 때까지 시간을 저렇게 표시를 해 주는 거예요. 예. 누군가가 저 뭐 스타벅스 같은 거를 인제 저런 LED 전광판이랑 연결해서 하는 거겠죠? 자 그럼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부모님들도. 이런 환경에서 내가 방금 공을 잡아서 던졌는데 우리가 보통 타자가 1 루까지 가는 시간이 뭐 4초 정도 뭐 인제 레벨에 따라 좀 다르겠죠? 음. 내가 어떤 특정 동작 원핸드로 잡았을 때는 4초 이내에 충분히 공이 도착하는데 만약에 백핸드로 잡았을 때는 좀 느리다. 뭐 이런 걸 좀 인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난 내 나름대로 빠르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뒤에서 잡는 놈은 나보다 더 빠르네.' 어. 음. 사실은 공 빨리 "야 빨리 야 느려, 느려. 빨리빨리 해." 이런 주문을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인제 피드백과 조언을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야 느리잖아. 공 빨리 빼야지." 이게 인제 코치들이 하는 조언이라면 피드백은 그냥 '내가 지금 몇 초에 던졌구나.' 하는 걸 그냥 고대로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선수는 내가 지금 4초 이에 하고 있으면 4초 1 로 가기 위해서 4초 0 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좀 느린지를 고민을 하겠죠. 당연히 코치도 고민을 할 거고. '왜 저 자식은 저기 러닝 스로우 백핸드에서만 어 느리게 나올까?' 이건 사실은 어 많은 메이저리그 팀들이나 마이너리그 육성 단계에서 하는 연습입니다. 예. 음. 뭐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치님이 뭐 중간에 서서 시간을 이렇게 딱 알려주기도 하죠. 저렇게 전광판 같은 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예. 음. 이런 것들도 인제 우리가 피드백이 왜 가치가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좀 좋은 사례라고 보고요. 뭐 스피드건으로 찍는 것도 그렇고 어 뭐 팝타임 포수 같은 경우는 뭐 2 루까지 성공하는 시간 알려주는 건 이미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어떤 시간 제약을 두는 방법들. '몇 초까지 이번에 한번 해 보자.' 하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저는 코치님들이 간혹 가다가 이런 거 자꾸 하면 애들이 숫자에 신경 쓴다. 센서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자꾸 숫자 음 저는 야구 선수는 운동 선수는 숫자에 신경을 써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더 많이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런 코치님들의 어떤 메카닉 중심주의 좋은 폼이나 이상적인 어떤 동작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에 결코 동의하지 않고요. 어릴 때부터 이런 어떤 시간 제약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가장 힘을 잘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면서 최대한 힘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나중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지 어릴 때 그냥 예쁜 폼 만드는 데만 집중하면서 뭐 힘쓰는 방법을 느끼는 거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도 그거를 발견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도 당연히 있고 하지만 저는 제 경험으로는 제가 어릴 때 뭐 타격이나 투수나 뭐 이렇게 지금 또 제 또래 애들이 인제 프로도 가고 하는 애들을 보면 사실 구속이 이렇게 타구 스피드도 그렇고 피칭 스피드도 그렇고 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이렇게 어 올라간 케이스보다는 대체로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강하게 세게 던지려고 노력했던 친구들이 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어 뭐 여전히 그 공을 빠르게 던지는 케이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저기 아버님께도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인데 네. 포수. 포수 저는 제가 만약에 제 아들이 포수라면 이게 지금 양키스의 애런 게셔 그 거션필트라는 어 코치님이 음
네, 소개해 주신 강연에서 소개해 주신 방식이 전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 음. 어 그분이 소개해 주시면서 그냥 뭐 트랙맨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측정 장비가 있어야 꼭 뭐 영상 분석을 하고 차트를 만들고 하는 건 아니다. 자기가 했던 방식이라고 하면서 대학에서 장비도 없고 비싼 장비도 없고 카메라도 없을 때 그냥 이렇게 모든 연습 경기를 하면 자기가 이렇게 저 각도로 뭐 비슷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었대요, 한 경기를. 그리고 나서 이걸 파워포인트에 올린 다음에 파워포인트에 도형 있잖아요. 도형으로 아. 저렇게 스트라이크 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만든다는 거죠. 물론 인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스트라이크 존은 워낙 들쭉날쭉해서 예 일관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해 가지고 계속 이 공은 볼인데 프레이밍이 잘못돼서 스트라이크인데 프레이밍이 잘못돼서 볼이 됐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경기가 끝나면 그거를 보면서 자기는 이제 포수 코치니까 자기 포수들의 공 하나하나 받은 거를 다 이렇게 차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줬다는 거죠. "이거는 네가 볼이지만 기가 막힌 프레임으로 네가 스트라이크로 잘 만들었네." 어 그리고 저런 거 자체를 보는 거 자체도 포수한테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내가 보니까 바깥쪽 낮은 공 프레이밍이 쪼끔 이상하다." 어 어 근데 인제 저런 존과 함께 어 저걸 볼 수 있으면 좀 더 명확하게 어 자기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뭘 잘하고 있는지를 어느 코스에 뭐 패스트볼에 체인지업에 슬라이더에 커브에 내가 어느 공에 좀 더 잘 반응하고 프레이밍이 잘 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저는 어 굉장히 이거 보고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피드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코치가 경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경기를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선수에게 맞는 어떤 차트를 제공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좀 담고 있는 굉장히 좀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전 타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방식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뒤쪽이나 아니면 뭐 포수 뒤든 어디든 이렇게 좀 존 어디에 어느 존에 공이 들어왔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영상을 찍으신 다음에 이렇게 도형 모양의 존 꼭 구분할 존은 아니더라도 그냥 직사각형 모양의 존만 올려 놔도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인제 자녀분이랑 얘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아이는 나 이건 볼이라고 생각해서 안 쳤는데 음 이거 알고 보니까 볼이 아니었네." 그러면 인제 자기의 어떤 투구 인식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잖아요. '아 저거는 쳐야 되는 공이었구나.' 결국 이런 것들이 한 타석 한 타석 쌓이면서 결국은 자기의 어떤 음 공을 모으는 기준이 완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음 이런 경험들을 어 사실 학교에서 제공해 주면 좋은데 저는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누구 한 명 그냥 뒤에서 "야 존 있으면" 아주 정확하지 않으면 어때요? 좀 틀리면 어떻고. 음. 코치가 아니면 누군가가 뒤에서 연습 경기 같은 거 얼마든지 포수 뒤에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카메라를 보면서 뒤에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그래 찍어." 그냥 어디 있는지만 찍는 거죠, 존 놓고. 음. 그리고 나서 보여주고. 예. 음. 제가 알기로는 이걸 잘하는 팀이 인제 키움 히어로즈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하는 팀은 다 이유가 있어요. 어 이닝 끝나면 바로 자기 존 한 타석 끝나면 자기 존에 대한 데이터를 선수들이 원하면 바로바로 전력 분석팀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스태티즈 같은 사이트에 보면은 경기 끝나면 이렇게 존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키운 타격 코치님들이랑 뭐 이야기 나누면서 뭐 들었었는데 항상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어 선수들 그냥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약간 좀 벗어난 얘기지만 좀 재밌는 일화가 이정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공도 되게 잘 보잖아요. 그래서 치기도 잘 치지만 삼진도 거의 먹지 않는 정말 경이로운 컨택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타석에서 딱 뭐 치고 들어오든 아니면 뭐 삼진을 먹고 들어오든 하면 코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코치님 그거 공 하나 빠졌죠?" "예." "그래? 보고 올게." 하면은 정말 공 하나가 빠졌대. 그만큼 예. 음
공을 잘 본다는 얘기죠. 예. 그런 능력들이 저는 "야 좋은 공만 쳐. 나쁜 공엔 방망이 나가지 마."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저는 그게 길러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방금 어떤 공을 그냥 봤지. 어떤 공을 쳐야 되는데 안 쳤구나. 아 이 공은 볼이었네.' 어 이런 것들을 피드백해 주는 시스템이 전 팀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학교팀에서 이런 것들을 거의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레슨장에서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레슨장은 사실은 전 타격 레슨이라기보다는 전 스윙 레슨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타격에는 스윙 말고도 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중요한 게 이런 투구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연습을 통해서도 길러질 수 있지만 주로 인제 시합을 통해서 길러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부모님들이 좀 챙겨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저는 제 아들이 타자고 지금 만약에 야구를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꾸준하게 어 어떤 공을 맞고 어떤 공을 쳤는지를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경험들이 쌓이는 거지 않습니까? 초등, 중등, 고등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그 애런 커션필드 이 양키스 코치는 이런 능력 이렇게 이런 영상을 찍고 본인이 인제 영상을 연습이든 경기든 끝나면 이런 식으로 가상의 존을 만들어서 차트도 만들고 그걸 선수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실제 퍼포먼스를 상승시킨 어떤 실적 어떤 사례를 인정받아서 이 시타델이라고 하는 대학 야구팀 코치하다가 양키스에 예 포수 코치로 이렇게 스카웃된 거거든요. 네. 전 뭐 아주 좋아하는 사례라서 이런 거 좀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이런 것들 좀 관심 있으신 아버님들은 뭐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전 충분히 대단히 어려운 개념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인제 예 경기장 사정에 따라서 물론 뭐 뒤에서 이렇게 찍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예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거 하나가 더 있었네요. 예. 2 개가 더 있었네. 그리고 영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뭔가 문제가 되는 문제점을 이렇게 발견하는 용도로 쓰이지만 '내가 뭐 잘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음. 자신감을 북돋워 주는 용도로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작년 스프링 캠프 때 이제 조성환 코치님이 음. 예 펑거 치고 영상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선수들이 그 말을 진짜 많이 한다 그래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따로 어 인터뷰를 했고 그 관련된 글도 제가 올려 드렸었는데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한대요 선수들이. 코치님 저 괜찮은데요?" 하면서 그래도 괜찮다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해." 어 "그러게요." 어 음 이렇게 어떤 자기가 잘하는 것들도 좀 중간중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구엘 카브레라 같은 경우는 뭐 인제 올해가 마지막 시즌 될 것 같은데 인제 아마 거의 100% 명예전당 올라갈 타자죠. 미구엘 카브레라 같은 경우는 언제나 그러니까 비디오 영상 분석실에 굉장히 자주 왔던 선수 중에 하나인데 늘 자기 홈런 치는 것만 본대요. 네. 음. 뭐 보고 있나를 이렇게 보면 항상 자기는 자기 잘 친 거 홈런 친 것만 보고 있다고 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치 라운드 유튜브에도 올라왔지만 웨스 존슨 뭐 미네소타 트윈스 코치이셨던 그분 영상에도 그런 거 나오는데 음 네. 영상을 많은 경우에 이제 좋았던 시절 어 음 음 이걸 겪고 있다가 선수들 그런 걸 겪고 있다가 선수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런 걸 보여 주신다고. 특별히 이거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할 게 아니라 좋았던 때 영상 계속 보면서 그런 거 자체가 정보가 되거든요, 선수한테. 음.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메카닉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음. 네. 이거는 제가 재작년에 그 공주고등학교 지금은 그만두셨는데 오중석 감독님 만나서 이야기 나눴을 때 이렇게 영상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표현이 되게 좋았어요. 공감의 수단이라고 자기한테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같이 보는 게 공감의 수단. 예. 음. 어떤 뭐 어떤 분석의 어떤 도구로서가 아니라 선수랑 같이 이런 것들은 야, 난 이런 줄 알았는데 지금 너랑 이렇게 같이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다. 음. 음. 어. 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아. 라든가. 예. 이런 식으로. 음. 대화를 나누기 참 좋다는 거죠. 네. 하고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은근히 많이 흘렀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 아들이 이제 투수였으니까 이제 항상 보면 옆에서 이렇게 던지는 모습 그리고 가끔 경기 때는 이제 앞에서 정면에서 던지는 음. 모습들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는데 어 저는 또 어플 같은 거 당시에 다 쓸 줄 몰라서 차에 이제 노트북이 있으면 이렇게 캠코더를 찍은 것들을 연결을 해 가지고 얹은 다음에 저도 뭐 특별한 툴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 내장돼 있는 윈도우 내장되는 무비 메이커 있어요. 그거 그냥 음. 탁탁탁 자르고 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정말 불이 나게 경기 끝 아들이 일단 마운드에서 내려오면 불이 나게 가 가지고 전 뭐 사실 야구 경기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걸 좋아하질 않아서 음 그 작업을 하고 인제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보라고 했어요. 특별히 뭘 얘기를 한다기보다. 그러면은 어 이렇게 보라고 했는데 애들이 안 보잖아요. 경기 끝나고 뭐 볼 때도 있는데 안 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음. 내가 이걸 만들려고 얼마나 노가다를 했는데 '아 이 새끼 안 보네 이거.' 섭섭하고 좀 봤으면 좋겠고. 근데 이 새끼는 자꾸 인스타나 하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하면은 근데 그래도 저는 저를 좀 칭찬해 주고 싶은 거는 "야 그거 좀 안 보냐?" 이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만든 게 아깝지만 '에이 그냥 안 보면 어쩔 수 없다.' 어. 근데 이것도 아까 시간이 흐르면서 애들이 좀 변한다고 했잖아요. 인제 고2, 고3 요런 때쯤 되면 그런 시기가 옵니다. "아빠 오늘 찍었어?" 어. 음. 빨리 보여 달라고. 뭐 궁금한 게 있는 거죠 자기. 그러니까 뭘 연습을 통해서 뭔가 시도를 해 봤는데 그게 실제로 경기에서 투구 폼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런 순간을 위해서 참으셔야 됩니다. 네. 음. 내가 맛있게 차렸지만 음식을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오면 맛없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애가. 예. 내가 열심히 편집하고 분석하고 줄도 긋고 했는데 보기 싫으면 안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럴 때 억지로 보게 해 가지고 그 정보를 입력시키는 게 의미가 있는 순간도 있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여주고 안 보면 그만. 음. 음. 이렇게 좀 어릴 때는 그런 음.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돼서 음. 어 한 1-2년 정도 승부를 봐야 할 때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음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화는 나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안 보면 '아 저 새끼 저거 왜 안 보지 저거.' 차 타고 가면서 계속 생각나고. 딴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예, 요 정도? 예. 네. 제가 피드백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하여튼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하다. 음. 아, 팀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야구 문화, 야구 코칭 문화에서는 잘 제공해 주지 않는다. 부모가 할 수 있으면 해 주면 좋다. 뭐 이 정도입니다. 네. 음. 예. 아버님 뭐 또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뭐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 저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음. 거예요. 근데 이게 경험이 또 쌓이다 보면 충분히 더 나아지실 수 있고, 그리고 자녀분들도 뭐 부모가 너무 이걸 막 "영상을 봐라. 보고 네가 좀 느껴라."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만 하지 않는다면 이런 영상 촬영해 가지고 제공하는 어떤 노력들을 알아주는, 그 대표님 말씀처럼 알아주는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라도 아이들한테 어떤 감정적으로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시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예. 다른 부모님들은 뭐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뭐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뭐 채팅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마이크 켜고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 주셔도 됩니다. 예. 궁금하신 것도 질문하셔도 되고요. 음. 네. 없으시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 아버님 또 네. 경기도 보러 가셔야 되니까 지금 시합하고 있다는데 경기를 봐야죠. 예. 예, 오늘도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서울고등학교 유정민 감독님 모셔 가지고 어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뭐 제가 하는 얘기는 거의 없을 거고, 유정민 감독님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근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릴 게, 지금 서울고등학교가 전지훈련을 가 있는데 음. 뭐 웬만하면 10 시에 시작할 텐데, 좀 어 훈련 스케줄이나 이런 걸 보고 시간이 한 30 분, 1 시간 정도 앞당겨지거나 아니면 뒤로 밀리거나 뭐 요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쪼금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사전에 부모님들께 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음 함께 해 주신 부모님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10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